제로 다크 서티 앤드 김다다. 제로 다크 서티는 전작 허트로커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성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한 캐스린 비글로우 감독의 작품입니다. 제로 다크 서티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많은 부분에서 실제 작전에 참가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영화 중간에 CIA의 정보원의 자살 폭탄 테러로 CIA 직원 여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 또한 실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마야 제시카 차스테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CIA 직원 또한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실존 인물입니다. 참고로 제로 다크 서티는 자정 0시로부터 30분 동안의 시간을 뜻하는 군사용어입니다. 일단 이 영화 보셔도 좋을 분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이너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 마이너스 넵튠 스피어 작전의 전후 사정이 궁금한 분. 마이너스 현대의 현실적인 고문과 취조 장면을 다룬 영화가 궁금한 분. 마이너스 제시카 차스테인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이는 첩보 영화가 궁금한 분. 제로 다크 서티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수장으로 있는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는 9.11 테러 이후에도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비무슬림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질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를 처단해야 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은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CIA를 중심으로 첩보 작전에 대해 제로 다크 서티가 상세히 보여줍니다. CIA에서는 10여 년이 넘는 첩보 활동 끝에 오사마 빈 라덴의 거처를 알아냅니다. 그 거처를 습격하여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의 이름이 바로 넵튠 스피어 작전이었습니다. 제로 다크 서티에서는 넵튠 스피어 작전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연락책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연락책을 색출합니다. 그가 드나드는 요새와 같은 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가 오사마 빈 라덴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사살 작전을 실행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거처를 확인하고도 여러 가지 확인 절차로 인해 수개월 동안 작전 실행을 주저하다가 첩보 실무자인 마야 제시카 차스테인의 강력한 확신을 바탕으로 넵튠 스피어 작전이 실행됩니다. 작전을 통해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은 집 안에서 사살됩니다. 제로 다크 서티에서는 현대의 현실적인 고문과 취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터 알카에다의 조직원인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고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양팔을 밧줄로 묶어서 세워놓아 앉지 못하게 하고 90시간 이상 잠을 못 자게 하며 남성 중심 문화의 이슬람권 수감자를 여성 요원 앞에서 바지를 벗겨 수치심을 줍니다. 목에 개줄을 묶어 개처럼 끌고 다니고 아주 작은 괴짝에 몸을 밀어넣고 가둡니다. 이러한 고문에도 수감자는 예정된 테러에 관한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야 제시카 차스테인은 수감자가 기절한 동안 벌어진 테러에 대해 수감자가 모르니 내가 정신없는 동안 정보를 말해서 테러를 막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테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자는 묘수를 냅니다. 이를 통해 고문을 통해서도 수감자에게 얻어낼 수 없었던 정보를 얻어냅니다. 제로 다크 서티는 제시카 차스테인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이는 첩보 영화입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은 2022년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타미 페이의 눈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입니다. 2013년작인 제로 다크 서티에서도 제시카 차스테인은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이 맡은 마야라는 인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뛰어난 감을 인정받아 CIA 요원으로 채용되고 첩보원으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영화 초반에는 생기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 동료의 사망과 지난한 첩보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첩보 일에 중독되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과정을 제시카 차스테인이 뛰어난 연기로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캐스린 비글로우 감독의 제로 다크 서티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스릴러 영화이자 첩보 영화로 강력 추천합니다.
좌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 제로 다크서티의 명대사를 소개해봅니다. 여기 상황 좀 파악해. 난 시간이 있지만 당신은 없어. 당신이 강한 사람인 건 확실히 존경해. 하지만 꺾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 생명체란 그런 거야. 영화 제로 다크서티 중 댄이 수감자에게 하는 말. 잭 어떻게 할 거야? 마야, 이번 일에 관련된 사람 모두 다 밝혀낼 거야. 그런 다음 빈 라덴을 죽일 거야. 영화 제로 다크서티 중. 내 친구들이 이 일을 하다 많이 죽었어요. 내가 살아남은 건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고 믿어요. 영화 제로 다크서티 중 마야의 말. 제로 다크서티 줄거리 나무위키. 2001년 9.11 테러 이후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의 테러 행위를 미리 알아내고 막기 위해 CIA 정보 분석가 마야 제시카 체스테인 분은 파키스탄 미 대사관에 배정되어 상관인 정보관 댄 제이슨 클라크 분과 함께 사우디 테러 집단의 정보원 아마르레다 카텝 분을 블랙사이트에서 신문한다. 얼마 안가 아마르는 빈 라덴의 측근에는 아부 아흐메드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아흐메드의 가족 대부분이 테러에 관여되어 있다고 자백한다. 5년에 걸쳐 아부 아흐메드의 단서를 쫓는 동안 마야는 처음 중동 모처에서 용의자를 고문하는 장면을 보고 진려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부를 돌아다니며 필요하면 고문도 하라는 식으로 말하기를 서슴지 않을 정도로 신문에 익숙해진다. 친하게 지내던 동료 달러만 퍼부어주면 뭐든지 된다고 믿는 자본주의자. 제시카 제니퍼 일리 분는 2009년 알카에다 내부의 변절자를 만나려다가 캠프 체프먼 테러로 폭사한다. 제시카의 죽음 직후 아부 아흐메드가 2001년 카불에서 이미 사망했다는 정보도 얻는다. 그야말로 멘붕.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정보도 얻는다. 아부 아흐메드 알 쿠웨이디 이브라힘 사이드이고 한번 CIA의 정보망에 걸려들었다는 것. 마야는 CIA가 쫓던 사진상의 인물은 아부 아흐메드의 형인 하비비고 실제 아부 아흐메드는 아프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CIA 본부에 있는 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쿠웨이트에 있는 이브라힘 사이드의 어머니의 전화를 추적, 위치를 알아낸 마야는 사이드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있는 거대 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낸다. CIA 국장을 비롯 핵심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다른 이들은 그 가옥에 빈 라덴이 있을 확률이 60%라고 주장하나 마야는 100%로 확신한다고 대답한다. 이후 마야는 상관인 조지를 비롯해서 빈 라덴을 잡을 수 있다고 단언하며 상부를 끈질기게 설득한다. 결국 2011년 5월 1일 상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극비 스텔스 헬리콥터 2대에 분승한 DVGRU 대원들이 파키스탄의 빈 라덴 은신처를 급습, 빈 라덴을 사살한다. 복귀한 DVGRU 대원들로부터 빈 라덴의 시신을 확인한 마야는 작전 종료 후 C-130에 혼자 탑승하여 눈물을 흘리며 영화는 끝난다. 평가. 영화 중간중간 실제 사건을 삽입해 영화의 몰입감을 높인다. 영화 시작 직후 나오는 9.11 테러 때의 실제 통화를 비롯 2004년 사우디 코바 테러,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2008년 메리어트 호텔 폭탄 테러, 2009년 캠프 체프먼 폭탄 테러, 2010년 타임스퀘어 폭탄 테러 미수 등이 등장한다. 다만 사건을 직접 지칭하는 대신 정확한 날짜나 화면, 전환 등의 연출로 어느 정도 사인만 줌으로써 국제뉴스를 꾸준히 챙겨본 사람이라면 아 저기서 큰일이 났었지 정도로 눈치챌 수 있게 힌트를 주는 편이다. 주요 몇몇 테러는 주인공이 현장에 있었다는 식으로 몰입감을 높인다. 메리어트 호텔 테러는 주인공 마야와 마야의 선배인 제시카가 호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벌어지고 캠프 체프먼 테러는 제시카가 빈 라덴의 측근인 의사를 돈으로 포섭하는 작전이었으나 실은 알카에다의 속임수에 빠져 기지 내에서 자폭 테러를 당해 숨졌다는 식이다. 전작들에서 보여진 감독의 특징과 재능을 극한에 가깝게 뽑아낸 독특한 영화이기도 하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거둔 세기의 성과를 다룬 영화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불법 작전과 고문, 국가주권 무시 등 미국과 친미 성향 아랍 국가들의 치부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별다른 편집 없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만 바꿔도 알카에다와 탈레반 입장에서는 훌륭한 반미 영화다.
비글로의 영화답게 인간 군상의 표현도 볼만하다. 자기 승진과 안위가 걱정되어 몸둘 바를 모르는 정부와 CIA 고위 간부들, 테러리스트를 고문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고문하다가 애완 원숭이가 죽자 충격을 받아서 그만두고 집에 가려는 CIA 요원. 댄 제이슨 클락분, 빈 라덴이 사는 집을 발견하고도 확증이 없다며 130일을 흘려보내는 관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하루 본인도 날카롭고 무정한 성격이 되어가는 주인공 마야 등의 묘사가 이채롭다. 실제 작전에 참가한 전직 DVGRU 대원 맷 비소넷이 펴낸 회고록 노 이지 데이에 따르면 실제 빈 라덴을 추적. 포착한 CIA 요원도 제니라는 암호명을 가진 3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제니 빈 라덴의 시신을 확인한 후 눈물을 흘린 것도 사실이나 영화에서처럼 혼자 조용히 울지는 않았고 시체를 확인한 후에 펑펑 울어댔다고 한다. 이와는 다른 얘기도 있는데 제자리 안 지키고 멋대로 움직여서 이미 총 맞고 쓰러져 있는 빈 라덴의 머리에 카누잉을 저지른 로버트 오닐이 베테랑 인터뷰. 유튜브에서 밝히길 시체를 확인하고서는 이제 실직했네 라고 농담조로 답했다고 한다. 실제 작전에 참가한 미국 해군 특수전 개발단 대원들은 넵튠 스피어 작전을 위해 빈 라덴의 은신처와 똑같은 집을 지어놓고 몇 주간 반복 훈련을 거듭했다. 영화에서도 대통령만 실제 안 나왔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부보좌관, CIA 국장과 부국장, 대테러센터장의 영화 말미에 마야가 작전 상황을 실시간 듣는 장면에서 특수작전 사령관 윌리엄 H. 맥레이븐 해군 중장 후에 대장으로 승진이 마야 주변에서 작전을 총지휘하는 모습도 나온다. 같은 시간 오바마 대통령부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합참의장 등 미국의 수뇌부가 백악관에서 실시간으로 작전을 보고 있었다. 넵튠 스피어 작전에 사용된 블랙호크는 평범한 UH-60이 아닌 무엇인가 마개조된 사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스텔스와 저소음성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사실상 극비 헬리콥터인데다 폭파 후 잔해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어 이것만큼은 가상의 기체를 만들어야 했다. 외형상 RAH-66을 닮았으며 아마도 F-117을 헬리콥터로 만들면 이런 디자인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기본적인 실루엣은 원본과 비슷하지만 기수가 뾰족하며 전체적으로 각진 모양새가 되어 시커먼 색과 더불어 비밀리에 개발된 신병기라는 느낌이 물씬 풍긴다. 촬영은 10일 크기의 모형을 촬영지인 요르단까지 공수, 크레인에 매달아 진행했으며 근접 이착륙 장면은 일반 MH-60 블랙호크를 촬영한 후 CG를 더했다고 한다. 극중 마야와 거의 언니 동생처럼 지내던 절친한 동료인 제시카가 2009년 알카에다 내부의 변절자를 만나려다 캠프 체프먼 테러로 폭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테러로 사망한 CIA의 정보분석요원 제니퍼 매튜스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중에서 빈 라덴의 측근 의사를 CIA가 돈으로 포섭하는 작전으로 인해 캠프 체프먼 테러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자살 폭탄 테러의 실제 인물은 요르단 의사 출신 알 발라위라는 인물이며 CIA보다 먼저 요르단 정보국 GID에 포섭되어 알카에다 내부로 들어가 간첩 활동을 한 인물이다. 요르단 정보국은 대테러전을 공동 수행 중인 카운터파트. CIA에도 알 발라위가 빼낸 알카에다 내부 정보들을 전했다. 이후 CIA도 역공작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알 발라위에게 어느 날 특별 임무가 떨어졌다. 알카에다 2인자 아이만 알자와히리와 접촉하라는 것이었다. 알자와히리는 CIA 암살 리스트 최우선 순위에 올라간 인물이다. 그 역시 의사 출신이어서 접촉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빈 라덴과 자와히리가 같이 있는 영상을 CIA에 보내며 고위 지도자들과의 접촉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알 발라위는 황급히 자신과 연결된 요르단 정보당국 고위 관리를 찾았다. 그의 이름은 샤리프 알리 빈 제이드. 왕족이면서 양국 정보당국을 연결한 핵심 인물이다. 그도 이 자폭 테러로 인해 함께 폭사했다. 알 발라위는 알자와히리와 관련된 긴급한 정보가 있으니 CIA 기지 안에서 지부장 등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국 정보당국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와의 면담을 위해 지부장은 물론 카불에서도 CIA 요원들이 날아왔다. 각별한 관계로 CIA 기지를 보안 검색 없이 드나들 수 있었던 빈 제이드는 기지 안으로 알 발라위를 데려갔고 자살 폭탄은 터졌다. 8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중 3중의 역공작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서 죽은 것이다. 폭탄이 터진 코스트 체프먼 공군 기지는 알자와히리 같은 알카에다 핵심 인물들을 암살하기 위해 감청과 정보 수집, 무인 항공기의 정밀 폭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이었다. 실 제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고 작전 이후 파키스탄 당국에 체포되어 지금까지 석방되지 못한 현지 협력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CIA는 오사마 빈 라덴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현지 협력자인 의사 샤킬 아프리디를 예방접종을 핑계로 침투시켜 오사마 빈 라덴의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한 후 주사 바늘을 수거하여 유전자 분석을 시도했다. 영화는 그냥 의사를 침투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정도로 짤막하게 지나가는데 이 작전이 오사마 빈 라덴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파키스탄은 작전 이후 샤킬 아프리디를 체포하여 33년 징역을 선고하고 후에 23년형으로 감형 지금까지 수감 중이며 그의 가족은 살해 위협 속에 숨어 지내고 있다. 샤킬 아프리디의 변호사가 살해되기도 했다. 샤킬 아프리디 이외에 오사마 빌라덴의 은거지 인근의 집을 임대하여 은거지를 감시하고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불빛 신호를 하는 등 위험한 작전을 수행한 파키스탄 현지 협력자 말릭 칸, 와심 쿠레시 역시 파키스탄 당국에 체포되었으며 지금도 수감 중인데 이들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10. 기타. 원래 계획은 넵튠 스피어 작전 전부터 기획된 터라 10년 전에 호련히 사라진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이 추적하다 실패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지만 촬영 직전에 빈 라덴이 마침내 사살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스토리를 변경하게 됐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넵튠 스피어 작전에 관련된 극비 정보들을 영화 제작에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정치적인 면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다. 아무리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보려고 해도 극비 작전의 정보를 영화 제작에 턱하니 제공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가 이 영화를 대선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만도 하다. 비글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었지만 이 영화는 빈 라덴 사살을 최종 지시한 오바마를 지지하는 영화가 아니라 빈 라덴을 사살하기 위해 고생한 영웅들에 대한 영화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일단 본인의 입장은 확실히 밝혔다. 비글로는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기밀 정보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하지만 위에 나온 이슬람 교도 CIA 간부 마이클 댄드리아 등 내부 정보가 없으면 묘사할 수 없는 디테일들이 있다. 빈 라덴의 은신처를 습격하는 장면에서 죽은 사람은 총 5명. 빈 라덴의 장남 칼리드, 아부 아흐메드의 형제 아브라의 부인인데 빈 라덴 포함 3명. 빈 라덴, 칼리드, 아브라의 부인은 비무장 상태에서 사살당했다. 빈 라덴이 죽을 때 영화를 보던 사람들 중에는 허무감을 느낀 사람도 있는 듯하다. 실제 9.11 테러 희생자 가족이나 군경 관련 복무자, 가족들 중 몇몇은 거의 10년 동안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테러리스트라지만 결국은 그 역시 총알 몇 발에 그냥 시체가 되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허무함을 느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때도 DVGRU 대원이 오사마, 거기 있나? 라고 속삭인 뒤 오사마가 고개를 내밀자 곧바로 사격하고 그게 끝이다. 중무장한 특수부 대원들이 한바탕 할 것 같이 몰려가서는 숨바꼭질하는 수준으로 끝난 전투 때문에 지루함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연히 이들은 전쟁을 게임이나 유흥거리로 아냐고 비난받았다. 비글로는 이 영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최고 이야깃거리 중 하나인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를 잡는 영화라는 말을 했다. 영화 제목은 비글로의 설명에 의하면 자정지로 군대식 시간 표시로 0시로부터 30분 서디간을 뜻하는 군사 용어이자
10년이 넘는 작전 기간 동안 이를 숨겨준 비밀 무지를 뜻한다. It's a military term for 30 minutes after midnight. And it refers also to the darkness and secrecy that cloaked the entire decade minus long mission. 고한다. 영화의 최종 은신처 습격 작전도 제목을 반영해서인지 매우 어둡게 다크 촬영되었다. 이에 대해 잘 안 보인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야간 전투의 긴장감을 잘 그려냈다고 좋아하는 평도 많다. 특히 극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무언가 꼼지락하더니 소음기 총성이 퍽퍽 울리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다. DVGRU 대원 역할을 맡은 배우들에 대한 전술 훈련과 스텔스 호크 준비에 대한 메이킹 필름. 영화에서 넵튠 스피어 작전을 수행하는 DVGRU 대원들이 착용한 야간 투시경은 렌즈가 4개 달린 GPMVG-18 그라운드. 패너래믹 나이트 비전 가걸 -18인데 기존의 양한 야간 투시경보다 훨씬 넓은 96도의 시야를 제공한다고 한다. 가격은 $65,000이다. 초반부에 정말 실감나는 고문 장면은 당하는 입장에서도 하는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동영상 강의 수준이다. 폭행은 기본이요. 음식도 물도 화장실도 없이 천장에 매달아 놓고 물을 토할 때까지 물고문을 하고 똥오줌을 옷에 싸게 만들고 남성 문화가 강한 이슬람권 용의자를 여성 요원인 주인공 앞에서 바지를 벗겨 성기를 노출시킨 뒤 개줄에 묶어 개처럼 기어다니게 하는 모욕을 주고 괴짝 정도의 상자에 차곡차곡 접어 가둔다.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우기도 했다고 한다. 배우가 불쌍해질 정도다. 특히 먹을 건 줬다 뺐고 기절하고 깨어나자 씻겨주고 먹여준 뒤 블러핑하는 등 이 영화에서 제일 불쌍한 배우다. 게다가 2번 다시 바깥 구경은 못한단다. 아예 처음 신문할 때에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안 한다. 이후 결국 정보를 얻지 못해 중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진다. 여기서부터 주인공 마야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어차피 테러가 벌어진 것, 용의자는 사실을 모를 테니 잠을 못 자. 정신이 없는 동안 불었다고 속여 다른 정보를 빼내자고 한다. 그리고 이 작전은 멋지게 성공한다. 실제로 고문 문서에 나오듯이 한번 고문을 못 이긴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뒤에는 의외로 협조적이 된다. 그리고 2014년 미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런 류의 고문들이 실제로 자행되었음이 확인됐다. 주인공의 모델 중 한 명인 CIA 요원 알프레다 프란시즈 비코브스키, 암호명 마야가 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냉전 이래 CIA가 이런 자금 호사를 누렸을까 싶을 정도로 작중 묘사된 쇼미더머니가 화려하다. 전 세계를 무대로 삼는 CIA의 스케일은 물론이고 졸부로 보이는 중동 정보책을 포섭하기 위해 CIA 요원인 데니 거액의 공작금을 준비해 쿠웨이트 한복판에서 헐벗은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정보책이 자넨 필요할 때만 친구라고 한다며 화를 내자 그 길로 한밤중에 람보르기니 매장으로 달려가 딜러를 불러내 차를 사주는 장면은 백미다. 캠프 체프먼 폭탄 테러도 요르단 정보부가 수백만 달러로 빈 라덴의 의사를 매수하려다 실패한 작전으로 나온다. 개봉 당시에는 무명이었으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인지도가 상승해 유명해진 배우들이 있다. 주연 제시카 차스테인이나 CIA 간부 조지 역으로 나오는 마크 스트롱은 물론 선배 CIA 요원으로 나오는 제이슨 클라크는 이후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서 주연을 맡았고 DVGRU 대원 저스틴 역으로는 가오겔의 스타로드로 유명해진 크리스 프렛이 출연한다. 특히 크리스 프렛은 이 영화 전까지 뚱보 이미지였는데 이 영화부터 다이어트에 매진하여 몸짱 배우로서 거듭났다. CIA 현지 요원 레리 역은 에드가 라미레즈가 맡았다. 또한 리온 파네타 CIA 국장 역으로 미드 소프라노스로 유명한 제임스 겐돌피니가 나온다. 닥터 후의 캡틴 잭 하크니스로 유명한 존 바로우맨은 CIA 간부 중 하나로 카메오 출연했다. 지금 보면 배우 보는 맛도 쏠쏠한 영화. 그리고 단역으로 잠깐 나오지만 CSI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범죄자 중 한 명인 미니어처 킬러를 연기한 배우 제시카 콜린스도 출연한다.
고문받는 알카에다 테러범 역을 맡은 프랑스 배우 레다 카텝은 프랑스 영화 울프콜에서 프랑스 핵잠수함 함장으로 출연한다. 2012년 말 2013년 초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다룬 다른 영화 코드네임 제로니모와 정면 충돌하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되었으나 코드네임 제로니모는 제목을 실팀 6 더 IAID 아노사머 빈 레이던으로 바꾸고 미국 대선 4일 전에 NGC로 방영되었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TV 영화다운 스케일과 고증을 보여주며 빈 라덴 제거 작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다룬다. 2019년에 출시한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에서 SAS 대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끼고 진행하는 야간 CQB 파트들은 이 영화의 영감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화제가 되었던 대청소 미션은 배경음악도 깔리지 않고 고요하게 진행되어 이 영화의 후반부와 닮아 있다. 2021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1번 지문에 영화의 성공에 대한 지문으로 등장한다.